여러분, 혼자 주식 투자하시면서 종목 관리와 새로운 종목 발굴 힘드셨죠? 머니케어 뉴스는 일반인과 직장인을 위해 적정한 포트폴리오 구성과 관리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중개 단계 스윙 거래와 롱숏 거래를 통해 매월 15개 이상의 수익 실현을 목표로 운영 중입니다. 케어맨 클럽 회원이 되시면 프리마켓부터 장 마감까지 실시간 브리핑을 통해 변화가 많은 증시에서 적절한 투자 시나리오 대응으로 성공적인 투자 생활을 만들어 보실 수 있습니다. 변화가 많은 증시의 좋은 친구. 바로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 클럽 회원으로 성공적인 투자 생활을 경험해 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실전 투자 케어링 서비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실전 투자에 큰 도움 드리고 있는 성공투자 머니케어 뉴스 일부 공략주 체크앤스터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외부에 공사가 있는 모양입니다. 좀 시끄러운 잡음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그래도 뭐 계속해야죠. 뭐 저 사람들이 뭐 공사 중단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우리가 뭐 주식 거래를 못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충분히 이해하시면서 가시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제 집중력이 좀 떨어져서 좀 짜증이 나긴 하는데 괜찮습니다. 한두 번 있는 일도 아니고요. 자, 오늘도 여러분들 아침에 좀 바쁘긴 했는데 저도 얼굴에 살짝 저 홍기가 좀 올라온 이유는 히터 틀어놓고 열심히 여러분들하고 또 커뮤니케이션 하는 과정 속에서 조금 스팀이 좀 올라왔던 모양입니다. 뭐 사실 즐거운 에너지요. 이렇게 뭐 수익도 내고 그러면 사실 뭐 도파민도 좀 나오고 그러는 것들이니까 여러분들 뭐 충분히 즐겼을 것이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아침에 조금 바쁠 수 있다고. 근데 제가 오전장에 마무리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진 않았는데 실제로 오늘 오후장은 그닥 좋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원래도 그렇습니다. FOMC 앞두고 나서는 항상 보면 오후장이 좀 눈치 보는 장소로 전환이 되는 것들을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은 별로 없고 뉴스도 사실 볼만한 건 없어요. 왜냐면 잡스러운 뉴스보다 계속 순환매가 돌아가고 있는 시장이라서 조금 정신만 없다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몇 종목 체크해 보면서 진행해 보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한번 좋아요 누르고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코스피 선물지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건 바로 여기 577 이 숫자인데요. 4080 여기를 좀 기억하시면서 거래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억이 나십니까? 우리가 여기서부터 요 구간 쭉 올라오는 구간 사이 수익을 상당히 많이 냈죠. 예, 그러니까 조금 이제 수그러드는 거 이해 가십니까? 전체적인 느낌만 보세요. 뭐 숫자를 갖다 체크하는 건 제가 체크하니까 여러분들 저렇게 올라갔다 살짝 더 수그러 들어가는구나 라는 것들입니다. 아무렴 그렇겠죠. 12월 중순으로 가면서부터 북클로징 제가 진행한다고 말씀드렸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상방보다는 좀 횡보하거나 조금 하방 쪽에서 놀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서 거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투자를 할 때 말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무리수를 두지 않는 이유 중에는 저는 뭐 대표적으로 좀 골프 선수들 이야기 좀 들어보면 그런 것 같아요. 어떤 한 샷을 칠 때 10번을 쳐본다고 합니다. 연습을 하지 않겠어요? 그럼 9번 정도가 정타가 자기가 원하는 샷이 나왔을 때 자기가 그 샷을 칠 줄 안다라고 하거든요. 우리도 구할 때 타율은 유지하고 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머니케어 뉴스는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셔야 되는 거 분명히 맞습니다. 올해도 지금 사실 제가 알기로는 그 233번째까지 우리가 진행을 했잖아요. 그래서 손절 의견 한 20개 정도 됐는데 그 중에 제일 큰 손절 의견이 뭐였어요? 스피어였어요. 그게 10%짜리였는데 그것 빼놓고는 대부분 10% 안쪽에서 우리 손절을 했었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들은 재미난 2025년을 보내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서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 클럽과 함께 즐겁게 진행해 나가시면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수익 실현 의견을 진행을 했는데, 한화 엔진도 뭐 오늘 제가 마무리 의견을 드렸습니다. 항상 보면 드리블 의견을 드리게 되면 여러분들께서는 항상 다음날까지는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왜 장이 좋은 날 여러분들에게 수익 실현 의견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항상 제가 2, 3일 앞두고 이야기를 드리는데 그래서 드리블 하는 것들도 연습을 가끔 하시는 것도 괜찮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다만 장이 좋을 때 그래서 제가 보통 추가 드리블 얘기 드리는 것들은 장이 좀 나른 그래도 우호적으로 움직이고 지수가 우상방으로 갈 때는 괜찮은 거고요. 오늘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 추가 드리블 얘기는 1도 꺼내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뭐겠어요? 네, 롱샷은 그렇게 거래하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원하는 목표가 도달됐잖아요. 충분히 여러분들 하이닉스 갖고 우리가 4거래일 만에 10% 냈으면 잘한 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된 거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요거 딱 진행을 한다. 여기 233번째 수익 실현 의견 드린 게 SK 하이닉스입니다. 사실 또 눌리면 또 할 거예요. 그래서
54만 원 밑으로다가 여러분들도 포지션 걸어놓고 기다려주시면 충분히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습니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4분기 실제로 실적 나오는 것들은 그닥 어떻게 돼요? EPS가 좀 빠진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그거 이내로 인해서 조금 더 눌릴 가능성 있어요. 올라갔다 다시 눌림 들어오면 또 매수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관점으로 좀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첨천전 제약 같은 경우는 제가 녹화 들어오기 전에 제가 계산해 보니까 저는 한 17% 정도 나오던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나오셨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매수 평단가가 조금씩 다를 수가 있으니까 그렇긴 한데 제가 녹화 들어오기 전에 정리합니다라고 해가지고 24만 7천 원이었나요? 그때 딱 정리하는 메시지를 드렸는데 그때 하신 분들 같은 경우가 좋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오후장으로 넘어가진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나엔진 같은 경우는 어제 진행을 해서 오늘 전량까지 다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2025년 233번째 12월 13번째까지 우리가 수익 실현 의견 들어왔고요. 오늘이 몇 월 며칠이에요? 12월 10일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 하루에 한 개씩 이상을 우리가 추구해 왔다. 이렇게 가야 돼요. 왜냐면 월말에 우리가 할 일이 없거든. 올해 같은 경우도 사실 28일 넘어가면 뭐 할 일이 뭐 있겠습니까? 거기서 수익을 낸다고요? 야, 그거는 대단한 건데 저는 그럴 생각이 없거든요. 그때 저는 실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식쟁이들은요, 연말에 보통 보면 이제 거의 폐장하는 구간 있지 않습니까? 28일부터 한 1월 2일까지는 그냥 쉬는 게 좋아요. 항상 그런 식으로 좀 거래를 해 나가시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두가 좀 길었는데요. 오늘은 대덕전자 오랜만에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덕전자가 요즘 최근에 좀 잘 나가고 있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뭘까라고 하면 이 부분이 없던 게 생겼어요. 근데 갑자기 또 요즘 메모리, 비메모리 이쪽 관련된 부분도 가격도 상승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믹스도 개선이 되면서 뭐합니까? 전체적으로 PQ가 상당히 좀 괜찮아지는 그런 형태의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드디어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죠. 준비했던 것들이 지금 현실화되고 있는 과정이 진행 중인 것이 바로 대덕전자의 모습이다. 제가 올해 가을 들어서면서부터 대덕전자 이야기를 드렸는데 많이 거래하지 못했어요. 그렇죠? 한 두 번 정도 거래해서 토탈 10%, 10% 한 두 번 정도 만들어냈던 것 같은데 그 사이에서는 뭐 다른 거 뭐 왔다 갔다 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대덕전자 이제는 우리가 좀 전체적으로 보면 추세적인 상승 구간에 진입을 좀 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조정시 매수 관점으로 여러분들께서 뭐예요? 바라보시는 것이 전 좋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종목이 지금 2026년도 들어서 실적이 훼손될 만한 사례는 별로 없거든요. 그러면 이런 종목들은 제가 어떻게 거래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예, 매크로가 안 좋거나 어떤 시즌적인 상황에 의해서 보통 보면 이제 지금 연말로 가면서부터 수급이 좀 쪼그라드는 성향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럴 때 눌림이 생길 때 우리가 매수를 하고 간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지금 정도 눌림 들어왔을 때 적당하게 평단 조절해 가면서 상단에서 평단 조절하는 경우는 많지 않잖아요. 그런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종목은 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기판 관련된 종목들에서 여러분 크게 제가 내려 5종목 정도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뭐 삼성전기, 대덕전자, 심텍, 뭐 코리아서키트, TLB 이 정도 이야기 드리고 있는데 주로 저희가 거래하는 건 앞에서 세 가지죠. 삼성전기, 대덕전자, 심텍 이 정도만 거래해도 우리가 기판 쪽 관련돼서는 충분히 원하는 만큼은 또 우리가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포트폴리오에도 심텍이 있는데 지금 제가 포지션상으로 보면 대덕전자가 또 치고 눌림 들어왔으니까 다시 치고 올라가면 삼성전기가 조금 눌러오고 이런 식으로 또 계속해서 어떻게 돼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주의가 나갈 수 있는 연습들을 갖다 하거나 또 아니면 스터디를 해놓고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이던스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 가이던스는 뭐 제가 옛날부터 상당히 괜찮아져요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한번 매출도 한번 볼까요? 괜찮죠? 예, 계속해서 늘어납니다. 내년도 가이던스도 상당히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것들은 여기 MLB 쪽의 매출이 상당히 크게 늘어나는 거. 이쪽이 지금 성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 부분만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께서는 동종목은 조정시 매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앞으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치 최근에 여러분들 SK 하이닉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EPS 가지고 제가 여기 54만 원 밑에서 매수고요. 그 위에서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된다라고 해서 우리가 수익을 낸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 이치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항상 정배열로 가는 것들은 매크로 아까시는 무조건 매수 관점으로 보는 것이 유리하다라는 것들 이야기 드렸고 내년도에 우리가 이제 수익성 한번 생각해 보면 거의 뭐 올해 대비
대비해서 상당히 높은 또 퍼포먼스를 나타내는 것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시면 상당히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정도 이익률 나오게 되면 주가가 거의 뭐 글쎄요 3배 정도 상승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처음 거래할 때가 2만 원대예요. 그러니까 2, 4, 6만 원 정도까지 우리가 충분히 그냥 산수로 계산해도 나온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 그래서 여기 지금 교보증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은 6만 2천 원까지 볼 수 있다라는 것들입니다. 언제 그럴까라고 좀 생각을 해보면 저는 내년도 3분기 가기 전에는 나올 것 같아요. 사실 그러면 우리가 그림을 좀 그려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어쨌든 선반영에서 주가가 좋을 거야라고 올라왔으니까 올라온 다음에 뭐 하겠어요? 이렇게 해서 쉬고 그죠? 여기서부터는 박스 가다가 한번 올라가고 이런 형태가 나타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이다. 그럼 우리가 이 구간 사이에서 뭐 한다? 플레이 해주면 된다라는 전략을 여러분이 가지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작년도 주가 저점에 대해서는 바라보지 마세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저 숫자가 있는데 저렇게 가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작년도 대비해서 성장률이 100% 이상 나오는 것들은 그렇게 보시면 안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일단은 여기서부터 쭉 올라온 건, 그래서 저는 어디부터 보기 시작을 하냐면, 과거에 우리가 밸류에이션 볼 때, 업황이 좋을 때, 이 정도 실적이 나올 때가 저점이 4만 5천 원 정도 됐어요. 그래서 실제 이 구간에서 지금 매수가 좀 들어와서 좀 올라가는데, 저는 여기 아래쪽 있지 않습니까? 이 구간에서 우리가 평단 조절해주면서 가면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에게 제가 오늘 종가 부분으로 해서 초기 매수 있지 않습니까? 불량을 좀 들어가겠다라고 말씀드린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아래쪽에서 매수해줘야죠. 업사이드 내열의 레벨이 좀 높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 생각하시면서 가고 아래쪽에 눌려도 그렇게 걱정할 이유는 별로 없는 그런 종목으로 여러분들께서 이제 바라보셔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과 거래할 때 제가 삼성전기, 그러니까 2026년도 계획에 대해서 좀 이야기 드려보는 겁니다. 삼성전기, 대덕전자, 신택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분들하고 또 즐겨 나가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저희가 뭐 2025년도에는 바이오 있지 않습니까? 리가켐도 했다가 유한양행도 했다가 뭐 알테오젠도 했다가 SK바이오팜도 이렇게 계산하면서 우리는 바이오 단 한 번도 미스가 있었어요? 없었잖아요. 자, 그렇게 우리가 수익을 만들어낸 겁니다. 거기에 오늘은 3,000단 제약까지 또 가끔가다 또 양념으로 제가 집어넣어서 여러분들이 또 수익을 또 만들어 나가는 그런 과정들을 2025년도에 진행했는데요. 내년도에 반도체 관련돼서 그렇게 좀 생각하시면서 같이 보시면 저는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케어맨 클럽 회원으로 가입해 여러분의 실전 투자에 도움을 받아보세요.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위해 큰 도움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개장 전, 장중, 그리고 마감 브리핑을 통해 고민, 걱정보다 시장에 대응하며 편안한 투자 생활을 누리세요. 케어맨 클럽 멤버십은 여러분의 투자 여정에 든든한 지원군이 됩니다. 대각전자 계속 한번 모니터링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신테가 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제 신약 플랫폼 있지 않습니까? 딥매처. 이것이 상당히 관심이 많고, 앞으로 성장할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다만, 이 종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지금은 매수하시면 안 된다. 이런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어요. 일단은 내용부터 말씀드릴게요. 성장성은 상당히 좋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 충분히 인지하시겠습니까? 예,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회사 같은 경우 부채가 많아요. 지금 부채 비율이 100% 넘다 보니까 유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다라는 것들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어떤 분께서 낮은 구간에서 좀 최근에 보면 뭐 4,000원 뭐 이 정도 구간에서 매수했는데 유증 이슈가 떠가지고 주가가 폭락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그 구간에서 유증을 받아줘야 돼요. 받아주셔야지 아마 또 충분히 또 평단이나 이런 것들 맞출 수 있거든요. 혹시라도 보유하신 분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뭐 우리 채널 뭐 포트폴리오에는 그동안 신테카 바이오는 집어넣지 않고 있는데 이제 뭐 한 달도 안 남았으니까 여러분들에게 또 이야기를 드려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1월 7일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1월 7일부터 한 1월 말 요 사이에는 신테카 바이오를 갖다 우리가 좀 공략을 할 준비를 하시면서 가시면 좋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이렇게 유증 이슈가 있잖아요. 쭉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유증이 마무리되는 구간에서는 매수세가 들어오게 되어져 있거든요. 왜? 보통 저 같은 사람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관점으로 좀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요즘가가 어떻게 되냐라고 생각하면 뭐 이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 금액을 잘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3,000원 밑에서 우리가 공략해서 2,700원까지 가진 않을 거예요. 왜? 기업이 워낙 내용이 좋기 때문에.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000원 정도까지는 우리가 기다려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일정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도 생각을 하시면 좋겠는데 날짜 뭐 끝나는 날짜만 기억하시면 되죠. 뭐 1월 7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뭐 중간에 뭐 예를 들어서 뭐 공시 내용이 바뀌는 그런 경우는 제 생각에 발생될 수 있는데 뭐 이번엔 그러진 않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신테카바이오 같은 경우는 그래도 JP모건 헬스케어 할 때는 또 주가를 또 끌어올려야 되는 그런 또 나름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빨리빨리 진행을 해서 마무리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유하신 분들은 무조건 받아야 되는 겁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글쎄요, 가이던스는 별로 볼 게 없어요. 계속해서 이런 정도 상태입니다. 이렇게 가다 보니까 뭐 하는 겁니까? 그렇죠? 예,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 생긴 겁니다. 적자로 가는데 뭐 답이 있나요? 부채 비율 지금 100% 저거 유증하고 나면은요, 아마도 부채 비율이 30% 정도 아래로 제가 알기로는 떨어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 그래서 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부채 비율 많은 것들 같은 경우는 뭐 사피엔 반도체도 오늘 상당히 많이 오르잖아요. 근데 제가 잘 안 덤비는 이유 중에 하나는 주가가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우리가 그런 종목들은 상당히 주의해야 되는 것들은 유중 이슈를 가지고 있어요. 제가 사피엔 반도체 같은 경우는 며칠 전에 방송을 드렸는데 지금 접근하지 마세요. 아무리 뉴스에서 방송에서 뉴스 방송에서 그런 얘기는 잘 안 해주거든. 그냥 사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요즘 공시 탁 나오게 돼. 미리 우리가 예측을 해야 되는 겁니다. 언제 어떻게 할 줄 모르지만 그래서 고점 거래할 때 뭐 단기적으로 거래할 수 있는 건 가능한데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가는 과정 속에서 그런 종목들은 가급적이면 배제하면서 가는 것이 맞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또 우리가 이 종목을 또 보고 있어야 되는 건 분명히 맞습니다. 여기지 뭐. 여기 와서 왜 턴했나. 이거는 실제로 저는 좀 이게 좀 말이 안 됐어요. 이때도 제가 저거 뭐지? 뭐 이런 생각을 상당히 많이 했던 그런 생각을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거 제가 하자고 할 수는 없고, 아는 놈이 더 한다고 이거 하자고 그러면 저는 나쁜 놈이 되거든요. 자, 어쨌든 그래서 여기 눌려 들어오는 거 당연히 눌려드리고 와야지 뭐 방법이 있나,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이 자리 근처 오면 여러분들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릴 텐데, 딱 날짜수 따져보세요. 딱 보면 아마 1월달 초가쯤 되면 저 자리 근처로 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3,000원 저는 보고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땐 또 사야 돼. 할 수 없잖아. 그쵸? 주식은 원래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ENF 테크놀로지. 그동안 여러분들에게 동종목 같은 경우 실적이 상당히 좋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크게 걱정할 문제는 없는데, 사코트에 조금 빠져요. 그래서 선반영에서 조금 눌려 들어온 것도 있고, 제가 볼 때 이 정도 조정이면 충분히 온 것 같고요. 내년도에 성장하는 폭이나 가이던스를 생각해 보면 상당히 괜찮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주가가 하락을 했기 때문에, 제가 신규편입 의사를 좀 밝혔고요. 여러분들에게 좀 평단, 이제 하방으로만 열어놓고 여러분 평단 조절하면 제가 내려가 봤자 아래로 10%예요. 거기서는 평단 조절을 해줘야 되는데,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 위로 치고 올라갈 때는 어떻게 아주 그냥 무섭게 치고 올라가거든요. EUV 관련된 부분에는 계속해서 아마 시장에서 관심을 받을 거예요. 왜냐하면 EUV를 도입해서 공정을 진행하는 것들은 뭐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나 마찬가지 이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쓸 필요는 없는 것 같고, 다만 우리가 어떻게 들이고 가다가 주가가 올라갈 때 수익을 만들어내는가, 바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되는 건 동세사가 이런 구조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어요. 요거는 이제 잘 알고 계시죠? 요 내용 같은 경우는. 그래서 요즘 추가적으로 이야기 드리지 않을 거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내년도 같은 경우는 HBM, 여기 뭐죠? AI 메모리 반도체 이런 것도 다 어디에 해당이 되는 겁니까? 동사가 진행하고 있는 사업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전 이렇게 보고 있어. 동사 같은 경우는 지금은 밸류에이션이 낮아요. PER이 10이 안 돼. 지금 7.7? 뭐 이 정도 될걸요? 그러니까 7에서 8 정도 사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보통 이 업종 같은 경우는 PER 15까지는 주잖아요. 그러면 얘가 때가 돼서 어느 정도 밸류에이션 받을 때 된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저는 10 이상은 간다고 봐요. 제가 뭐 PER 15까지 보자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PER 15까지 보면서 목표가 딱 얘기하고 그러면 그건 좀 제가 볼 때는 좀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윙 거래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PER 10만 번다고 해도 우리가 기본적인 수익은 충분히 나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사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관심을 좀 많이 받고 있는 회사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언젠가 분명히 시장에서 다시 한번 더 바라보는 때가 올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선수들도 보면 이렇게 보면 반도체 이렇게 속장 쫙 돌 때 이런 것들이 들어올 거야. 저 밸류가 낮네. 그러면 저런 것들은 또 우리가 매수를 해주는 또 그런 종목들로다가 리스트업이 될 때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최근에 여기서 상승한 부분, 여기가 뭐 사실 뭐 저는 왜 올라야 되는지 뭐 반도체 업황이 좋아서 여기 다 털어먹었잖아요. 저는 이 점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지점과 이 지점을 받쳐주는 거, 이거 상당히 중요한 거라서 여기서는 우리가 좀 올라와서 또 단기적으로 좀 눌리겠지. 이전은 자리에서는 보통 우리가 수렴하는 자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아래로 다 내리꽂는 거는 이게 파형이 깨지는 거잖아요. 자, 그런 과정은 아닌 것 같고요. 내려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쭉 알아봤죠. 여기잖아. 4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드립을 할 수 있는 내용이고요. 제가 일단은 비중 15%로 편입을 좀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그냥 시간 버티고 쭉 간다고 한다면 워낙 기본적인 업황이 우리가 반도체 업황이 좋은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땐 충분히 또 올라갈 수 있다. 근데 제가 볼 땐 지금 전제 주가에서 하방으로만 매수합니다. 상방으로는 절대 뭐합니까? 드립을 할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보시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지금 제가 보면 현금 비중이 너무 많아서 한두 종목은 더 우리가 편입을 또 포트폴리오에 넣어 놔야지 또 재미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CES 하는 과정 속에서 또 EUV 공정 관련된 부분 진행될 거라고 좀 생각이 들고, 혹시나 합니까? 또 미중 갈등 때문에 EUV 관련된 또 그 분쟁이 생기거나 이렇게 되면 우리가 또 주가 급등할 수 있는 내용도 또 가지고 있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사실 뭐 EUV 관련된 뭐 SDI 뭐 그다음에 FNS 테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SNS 테크요.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글쎄 뭐 다 비슷비슷해요. 움직이는 패턴들이. 그래서 동지 세미캠도 있고 뭐 그런데 글쎄 저는 어쨌든 뭐 그런 것들 여러분들께서 계속 보시면서 가야 되는 건 맞는데 주가가 어느 정도 조정을 받았을 때 사는 거는 개념으로 좀 접근을 하면 좋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 최근에 보면 뭐 동지 세미캠이 너무 또 잘 움직이거든요. 그동안은 또 이제 리포트 안 내놓다 최근에는 열심히 또 IR도 하고 또 이렇게 하는 것을 제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내년도부터는 동지세미캠도 우리가 주기적으로 거래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도 해보고 있고요. 아무튼 뭐 전체적으로 뭐 제가 딱 이거다라고 말씀드려서 없는데 기술적으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매수할 자리는 왔다라고 생각이 들고 현재 주가에서 4만 원 사이에서 평단 조절하면서 뭐한다 상승을 기다려가는 것이 전략이다라고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특별한 내용 사실은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사실 저기 준비한 내용이 있었는데 한중에 CS가 오늘 막 치고 올라가는 바람에 그거 빼버리고 녹화해야 되거든요. 아이 준비를 해놨는데 그게 오늘 막 달려버리네요. 사실은 좀 억울했습니다. 어제 방송을 할 걸, 그리고 어제 매수를 할 걸, 이 생각도 좀 해봤는데, 뭐 그런 때도 있고 저런 때도 있는 거니까, 그러려니 하시면서 또 다음번 종목은, 새로운 종목은 뭐 한다? 늘 새롭게 나타난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급하게 서둘러서 공략할 이유 없다. 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오늘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 포트폴리오 종목 책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머니케어 뉴스를 즐기는 방법은 케어맨 클럽에 가입해서 브리핑을 받으시면서 수익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수익 만들고 새로운 투자 종목 선정에 대한 고민, 이제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 클럽에서 즐기며 투자해보세요. 머니케어 뉴스는 매월 15개 이상의 수익 목표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스윙 거래, 롱숏 거래 전략과 함께 실시간 브리핑, 매수 매도 의견, 평단 조절, 비중 관리까지 케어맨이 친절히 안내합니다. 변화가 많은 한국 증시, 케어맨 클럽과 함께 편안하고 성공적인 투자 생활을 시작해보세요. 케어맨 클럽은 25년 11월 기준 180명 회원분들과 신뢰를 바탕으로 공유해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투자 경험으로 이제 매월 수익을 만드는 경험을 만들어보세요.